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 세 번째 이야기, 상상 이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 reptilian 음모론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훅 들어갈게요. 본 게시탐정이 왜 앞전에 미국 드라마 V를 소개하면서 그 드라마가 방영된 연도를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리조나 윌더, 캐시 오브라이언, 데이비드 아이크 등 reptilian에 대해 주장한 그 모든 증언들이 엄밀히 따지면 드라마 V가 방송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V는 1983년에 나왔어요. 방송된 게 83년이니까 제작된 거는 81, 2년 정도 되겠지. 데이비드 아이크는 91년부터 주장했습니다. 캐시 오브라이언의 폭로는 87년부터였고, 아리조나 윌더는 1997년, 가장 거슬러 올라가도 90년입니다. 1990년이요. 스발리는 2006년도에 나온 사람입니다. 특히 파충류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곁들여 얘기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도 이미 1800년대부터 전모가 드러나 있었고, 1935년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신문에 벌써 나온 얘기였습니다. 70년대부터는 제대로 그냥 다 전모가 드러났고, 81년에 제대로 매스컴 타서 공개된 일이니까 1981년에는 어지간히 이제는 다 퍼질 대로 퍼진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83년에 대히트를 친 파충류 외계인 드라마 얘기를 적당히 섞어 버무리면 그 이후에 일루미나티를 조종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파충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딱히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사진이나 영상에 손질해가지고 눈동자를 길쭉하게 만든다든지 피부 톤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뭐 손가락 길게 만드는 거 뭐 못할 것 같아요? 스튜디오를 꾸며서 증언자와 대담자로 가장해서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 원고를 앞에 프롬프트 켜놓고 읽거나 하면은 일루미나티를 탈출한 전직 요원의 훌륭한 폭로담 한 편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스발리, 아리조나 윌더, 캐시 오브라이언, 이 사람들 증언에는 하등의 어떤 증거가 없어요. 특히 캐시 오브라이언은 이 사람의 폭로하는 이야기에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은 남편의 동업자와 눈 맞아서 둘이 같이 야반도주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뼈아픈 팩트지만 그래요. 거기다가 이 파충류 외계인설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파쇄할 수가 있는데, 아리조나 윌더의 증언만 해도 앞에서는 reptilian들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지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원래 있던 인간을 죽이고 그 인간으로 가장한다 라는 식으로 뭔가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reptilian들이 정말 그럼 뭔가 악마이고 외계인들인지 아니면은 뭐 알을 부화시켜서 뭐 키우는 건지 뭔가 피트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왕족은 둘째치고 공화국의 주요 인사가 reptilian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까지의 과정을 그 파충류 외계인이 다 했다는 겁니까?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 직책이 임명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든 장관, 차관, 총리든 뭐 됐다 해도 그게 뭐 천년 만년 해먹는 자리도 아니고 임기 끝나면 물러나야 되잖아. 연임 해봤자 임기 8년의 대통령 장관이면요, 그리고 대통령이랬자 임기 10년 미만, 장관이면 끼케야 뭐 1, 2년? 그거 해먹겠다고 그 파충류 외계인이 수십 년 인간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원래 있던 인사를 죽이고 행세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되잖아. 그럼 그때 되면 또 문제예요. 그 사람 것을 뒤집어 쓰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외계인 입장에서는. 게다가 왕족이라 해도 국왕, 여왕, 세자가 아니면 아닐 말로 고상한 백수건달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파충류 외계인이 그러고 산단 말입니까? 아리조나 윌더 말 맞다나 파충류 본능으로 인해 여성의 생리혈 냄새를 맡으면 흥분해서 인간 모습을 유지 못하고 피를 보며 흥분해서 파충류로 변신해버리는 와중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영국 왕실의 버킹엄 궁전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그 인간 행세를 하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살면서 예기치 않게 피를 보거나 해서 자기도 모르게 파충류로 흥분해가지고 변신하는 경우가 그 수십 년 평생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겠냐고요. 아니 할 말로 그런 인사들 취재하러 온 기자들 중에 마침 마법에 걸린 그날인 여자 기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못할 거야. 이 아리조나 윌더가 랩틸리안 얘기하면서 은근히 기독교를 까내는 소리 하길래 제가 안 그래도 신뢰도가 바닥을 쳤는데 점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형태로 가장했다 해도 본체는 파충류라 피를 보면 풍부라는 파충류 본능이 있다면요. 그럼 파충류의 속성상 겨울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저 진짜 궁금하던데. 모든 파충류가 겨울의 쥐약 아닙니까? 오죽하면 겨울잠 자겠냐고. 게다가 완벽하게 인간으로 변신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파충류 본체 위에 그냥 뒤집어 썼다는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겨울에는 버티기 힘들 텐데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데이비드 아이크가 주장한 랩틸리안들은 지구 밖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 안의 공간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도 엄밀히 따지면 그가 최초로 주장한 썰이 아닙니다. 원래 이 주장은 전문용어로 지구 공동설이라는 거예요. 지구 내부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무려 18세기에 잠시 나왔다가 묻혔고 여기에 기초한 레무리아 이야기가 1950년대 히트를 쳐서 다시 유명해졌죠. 이게 이제 미국의 작가 리처드 셰이버가 미국 SF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구 내부에는 대로족이라는 초과학 문명의 사악한 파충류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종종 지상에 몰래 올라와서 미녀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독 전파를 쏘아 전염병을 일으키고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조장하는 등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행들의 근원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리처드 셰이버라는 인간 자체가 오컬트의 광신자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였음이 드러나서 소리 없이 묻힌 겁니다. 데이비드 아이크의 그 주장은 이렇게 잠시 반짝했다가 소리 없이 묻힌 정신분열증 환자의 소설을 다시 갖다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981년부터 공개된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갖다 붙이고 1983년부터 히트를 친 파충류 외계인 드라마를 인용해가지고 그 길고 거창한 파충류 외계인 랩틸리안에 대한 대서사시와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를 고안해냈던 거죠. 데이비드 아이크, 아리조나 윌더, 스발리와 캐시 오브라이언이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주장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바닥 음모론 장사꾼들이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음모론을 주장하냐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네요. 데이비드 아이크, 아리조나 윌더, 스발리, 캐시 오브라이언의 그 주장은 그 근원이 되는 음모론 스토리가 같은 소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아리조나 윌더는 마인드 컨트롤 주 통제소가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있는 여전히 하는데 아마 이것은 브뤼셀의 EU 본부에 있다는 슈퍼컴퓨터 비스트를 말하는 걸 겁니다. 물론 이 비스트 컴퓨터는 1974년에 출간된 계시록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템이고 당연히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인데 음모론 하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니 얼른 집어넣겠죠. 진짜 이 아리조나 윌더, 스발리, 캐시 오브라이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스피카 수나 방울석 이리우카바 최애 대선배들이야 진짜. 특히 파충류 외계인 음모론의 대가인 데이비드 아이크에 대해 본 게시 탐정이 좀 더 확인해 본 바로는 이자도 이리우카바 최와 마찬가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신치료 시술 받으려고 이제 시술자를 만났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이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각성을 했는지 이후 페루 잉카 유적에서의 쿤달리니 경험으로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 그때부터 파충류 외계인설을 평생 외치고 다니게 됐던 겁니다. 쿤달리니 자체가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사탄의 기운이고 정신치료 시술자로부터 너는 지구의 치유자라는 말을 듣고 91년에는 아예 대놓고
나는 신의 아들이며 선택받은 증인이라는 소리를 했던 이 데이비드 아이크를 과연 제정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자가 아무리 신세계 질서 음모론과 파충류 외계인설을 외친다 한들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관심을 끌기 위한 약팔이에 불과하고 이 자 역시 음모론 폭로를 빙자한 미혹자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충류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착한 외계인들이 온다는 썰을 이 새끼가 제일 먼저 주장했거든요. 깝깝하다, 그죠? 결론적으로 파충류 외계인 랩틸리안 썰을 요약하면 일부 학자들로부터 비롯된 초고대 외계 문명설을 기초로 지구 내부의 파충류 인간 이야기와 신세계 질서 음모론과 드라마 V의 스토리를 잘 엮어서 파충류 외계인들이 현재에도 주요 인사들로 가장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가설로 완성한 겁니다. 진짜 상상 이상의 진실이죠? 프리메이슨은 실존하고 일루미나티도 실제하며 마귀들이 원격 조종하는 아바타로서의 외계인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지구의 주요 인사들이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곡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인사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일루미나티 요원으로서 세상을 조종하며 깽판을 부린다는 것에는 저도 어지간히 동의하지만 그들이 인간이 아닌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것에는 제가 결코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들의 파충류 외계인이면 그 가족들, 자녀들도 인간이 아닌 죄다 파충류 가족이라는 건데 차라리 사탄 숭배자라고 비판할 망정 그렇게까지 매도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본 게시 탐정이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여자가 아닌 성전환한 남자라는 썰에 대해 반박하며 했던 말을 제가 한 번 더 던져드릴게요. 확실한 사실 증명과 일말의 증거도 없이 멀쩡한 인간을 파충류니 외계인이 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 분별이고 머시갱이를 떠나 인격 말살의 명예훼손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악인에게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 분별하는 이유로 너무 지나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책에 파충류가 인간 껍질을 뒤집어 쓴 거라고 매도한다면 그리고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저 같아도 그 양반의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것임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굳게 다짐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이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지. 와, 여기까지 아틀란티스 대륙, 초고대 과학 문명, 외계인과 UFO,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까지 기나긴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본 게시 탐정이 더 신박한 징조 분별과 팩트 체킹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기나긴 시리즈를 들어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